안녕하세요. 뽕을 품은 누이 이승환입니다. 오늘은 라오스 시간으로 6월 10일 토요일이고요. 아침 6시 30분이 막 지났습니다. 그 어제는 그 라오스 남아있는 배곡잠을 누에 올리기를 하는 날이어갖고요. 그 누에를 올리고 새벽에 계속 이제 상태나 누에 올리기 작업을 하고 상태나 그런 걸 계속 지켜보고 새벽에 이제 하루 지난 다음에 어떻게 괜찮은지 누에들이 고치는 잘 짓는지 이제 확인을 하고 지금 이제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누에를 홍잠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말을 하는 기술의 핵심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누에 수집 부분 홍잠으로 가기 위한 익은 누에 수집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내용이 좀 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령누에는 이제 익은 누에 때까지 견사선이 계속 자라게 되거든요. 오령누에 때부터는요. 그리고 경험상 이제 아무리 이제 누에를 고르게 키워도 꼭 먼저 익은 누에들이 나타나서 꼭 먼저 고치를 빠르게 짓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대략 이제 제 기준으로 보면은 한 10,000마리 기준으로 한 10마리 정도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 한국에서 할 때하고 라오스에서 할 때하고 약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라오스에서는 이제 그 한 장에서 지금 라오스에서 제가 5장까지는 키워봤거든요. 그래갖고 라오스에서 키우는 거는 이제 조금 적은 양이고 아주 적은 양이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키울 때는 이제 대량이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보통 한 10마리 정도 일찍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누에가 이렇게 빠르게 익는다는 것은 제 기준으로 그냥 조기경보 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만의 이제 좀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이제 익은 누에가 빠른 녀석들을 보면서 곧 이제 뒤따라 이제 누에들이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익은 누에를 올리는 방법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올린다는 표현은 이제 그 익은 누에를 섭에 올려서 고치를 지을 수 있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한 5령 7일에서 8일째가 되는데요. 홍잠에서는 이제 누에 올린다라고 하지를 않고 이제 익은 누에를 모아 수집을 해갖고 이제 얘를 홍잠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요 과정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에를 올려서 섭에다 올리는 그 누에들을 수집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홍잠으로 만들기 위해서 익은 누에를 수집하는 방법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누에 올린다는 표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에 올리기는 이제 크게 이제 직접 사람이 주워서 올리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가지뽕을 줬을 때 가지를 털어서 이제 수집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과거 교환이나 이런 데서는 가지를 터는데 기계 작업을 통해서 터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저도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 올리기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직접 주워 올리기와 사람이 가지를 털어 올리는 방법, 그리고 자연 올리기 방법, 그리고 직접 주워 올리기와 가지털이를 병행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직접 주워서 이제 그 섭에다 올리 또는 홍잠으로 이제 가는 녀석들을 수집하는 방법은 농촌진흥청이나 이제 잠사곤충 시험장에서 주로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하여 이제 익은 누에를 가려서 이제 올리는 방법이거든요. 기관들은 이제 매년 우수한 보급종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연구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아무래도 노동력은 가장 많이 들지만 좋은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반면 이제 양잡 농가에서는 대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이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병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가지떨이를 하기를 하는데, 첫 익은 누에를 직접 주워서 올린 후 가지 떨어 올리기를 병행을 합니다. 이 방법은 이제 저희 전라도에서 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또는 첫 익은 누에를 직접 주워 올린 후 자연 올리기를 병행을 하는데, 경상도 쪽에서는 이 방법을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잠을 이야기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첫 익은 누에를 직접 주워 올린 후 가지 떨어 올리기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떨어 올리기는 홍잠을 대량 생산할 때 이제 좀 적합하고, 아무래도 이제 직접 주워 올리기 할 때보다는 노동력이 절감됩니다. 가지 떨어 올리기란 그 익은 누에가 붙어 있는 뽕가지를 흔들어서 누에를 떨어뜨린 다음 떨어진 누에를 이제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이제 가지 떨어 올리기의 장점으로는 이제 수집 효율이 좋고 기술이 안정된 방법이고, 누에 떠는 계획을 좀 세우기가 쉽고요. 누에자리 정리 등 전처리 작업이 좀 불필요합니다. 아까 이제 전라도에서 이 방법을 좀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좀 이제 그 고령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금 노동력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라도에서는 이 방법을 좀 선호하고요. 단점으로는 이제 작업이 좀 일시적으로 좀 집중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유 공간이 좀 같이 떨고 막 누에 수집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좀 필요하고, 덜 익은 누에가 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주의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누에를 잘 관찰하다가 7일째 되는 날 상종망을 2겹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지뽕을 올릴 수 있고 뽕잎을 따서 잎뽕으로 줄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오령3일 누에 수집할 때도 동일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육 환경과 노동력을 생각해서 편하게 그냥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잎봉으로 줄 경우 누에자리를 좀 고르게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좀 되게 힘들어요. 가지뽕으로 했는데 갑자기 잎봉으로 전환해 갖고, 물론 이제 그 상종망을 2겹 겹친 다음에 이제 잎봉으로 해서 올리기도 하는데 이게 좀 힘들어요. 그래갖고 하지만 요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편하게 선택해서 어느 게 정답이다라는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는 누에를 잘 관찰하고 있다가 8일째 상종망을 2겹을 올려서 올라오는 누에들을 떠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일본에서는 가지를 떨어서 누에를 모으고 다시 모은 누에를 상종망을 2겹을 올리고 그 위에 다시 누에를 모아서 회전섭에 쏟는 방법을 좀 선호하는 것 같지만, 서로 장단점이 있어서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 문제는 아니고요. 그 양자민들마다의 선호하는 방법과 노하우와 그리고 이제 자기만의 그 기술이 여기에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에 이제 조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줍고, 가지 떨고, 홍잠에서 이제 익은 누에를 이제 좀 수집하는 방법을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7일, 8일 누에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뽕 먹는 양이 좀 줄어들어요. 이게 이제 좀 누에를 키우다 보면은, 한 7일째 되면은 뽕을 먹는 양이 확 눈에 체감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줄어들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조금 이제 긴장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뽕을 먹지 않고 좀 돌아다니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뽕잎을 찾으러 돌아다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와 잘 구별을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상반신을 세워 흔들거나 몸을 활처럼 휘었다 폈다를 좀 반복을 합니다. 그 상반신을 세워 흔들 때는 그 애들이 배가 고플 때 뽕잎을 달라고 막 보챌 때도 조금 비슷한데 약간 이때는 좀 다른 게 고개를 삐쭉 완전 내밀어요. 그래갖고 요거 이제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치질 곳을 애들이 막 찾으러 막 다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어떤 녀석들은 조금 가지 사이에 좀 성질 급한 애들은 고치를 짓거나 막 이제 올라가요. 막 올라가기 때문에 그 아까 이제 상종망을 한다는 게 뇌는 자꾸 올라가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종망을 하게 되면은 상종망 위로 뇌가 올라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업에 좀 이제 효율적이고 좀 작업이 좀 수월해지죠. 외관은 좀 이제 작아지고 투명해집니다. 이때 이제 햇빛에 가끔 잠실이 해 반사돼 갖고 보면은 정말 보석보다도 예뻐요, 애들이. 이때가 가장 이제 조금 누에가 예쁜 시간 중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령누에가 이령누에 될 때 잠잘 때도 예쁘고요. 뭐 몇 예쁜 시간들을 있는데 이때 좀 예뻐요. 그리고 이제 그 참고로 누에는 오령 때부터 급성장을 하게 되는데 어, 몸이 눈에 보일 정도로 좀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오령 3일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와, 애들이 쑥쑥 자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쑥쑥 자란다는 거는 그만큼 뽕을 엄청나게 먹는다는 거겠죠. 그리고 뽕의 집중이 이때 이제 핵심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노동력이 투입이 많이 돼야 됩니다. 이때. 그리고 이제 견사선은 오령 8일까지 계속 성장하거든요. 뭐 이렇게 뭐 6일째 성장하다가 이제 성장을 멈추고 이게 없어요. 그냥 8일 때까지 고치질 때까지 견사선은 계속 성장을 합니다. 다만 이제 생누의 무게를 조금 이렇게 비교해서 극대중 시기는 비교해 보면 극대중 시기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수집하고 분석을 해보면은 오령 예를 들어서 오령 8일째 고치를 애들이 튼다라고 가정하면 오령 7일째가 가장 누의 무게가 무거운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치 짓기 직전으로 완전히 익어버릴 때는 이제 무게가 좀 감소하죠. 그리고 이제 이때 누의 몸속에는 액체 상태의 실샘만 남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 그 농촌진흥청이나 이렇게 그 교환에서 얘기를 하기에는 고치 짓기는 약 한 60여 시간에 걸쳐 갖고 이제 그 누에 고치를 짓고요. 그리고 이제 누에 종은 각 종마다 조금 씨를 토하는 길이가 좀 다르긴 한데 농촌진흥청의 자료를 토대로 보면은 백옥잠은 한 1472m의 씨를 토하고요. 골든실크는 약 1000m, 1031m 정도, 그리고 연녹잠은 1392m의 씨를 토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에가 막 자리를 찾으러 헤매고 고개를 좌우로 하고 몸이 뒤로 휘어졌다 하고 무게가 갑자기 훅 줄어들고 그리고 몸이 투명해지고 이러면은 누에가 잘 익게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때 이제 누에가 요 익은 완전히 이제 잘 익은 시기를 한 6시간에서 20시간이 가장 왕성한데요. 요때 이후로 넘어가면 이제 고치로 이제 넘어가는데, 물론 좀 성질 급한 녀석들 몇 마리는 빨리 넘어가는 애들이 있는데, 이때 이제 당황하지 말고 잘 지켜보고 있다가
익은 누에를 수집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6시간에서 20시간 안으로 이제 수집의 형태가 이루어지면 되는데, 자,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익은 누에는 일주기 영양에 따라 주로 주간에 나오는데, 아침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며, 오후에 거의 모든 누에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오령 탈핏, 이제 4번 잠을 자고 일어난, 오령 첫밥을 아침에 맞춰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익은 누에 작업을 오후 쪽으로, 그러니까 홍잠에 쓸 익은 누에 수집을 오후 쪽으로 작업을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누에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켜봤을 때 한 50%좀 익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때 이제 뭐 좀 일찍 나온 애들은 손으로 직접 줍기도 하지만, 이때 이제 가지 떨기를 한다거나 누에 수집이 시작되면은 아주 적당한 때일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전후 이제 6시간 이내 정도는 누에를 올려도 이제 고치에 실용상 영향이 없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포인트로 홍잠에 쓸 익은 누에를 수집하면은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홍잠은 토사를 홍잠의 이제 기본 요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에는 살아 있어야 하고 토사를 방지하며 토사한 실미 이물질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누에 올리 섭에다가 누에 올려서 고치짓기 하는 작업보다 앞단 작업이 되게 이제 조금 빠르게 넘어가야 되거든요. 토사를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조금 그 고치 짓는 작업보다는 서둘러서 홍잠 작업을 좀 그 홍잠에 쓸 익은 누에 수집을 빨리빨리 해서 찜기로 빨리 넘어갈 수 있게, 또는 홍잠에 쓸 익은 누에를 그 8도씨에 보관하면서 토사를 방지할 수 있게를 좀 급하게 좀 서둘러야 되는 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은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홍잠의 기술대로 나와 있는 부분을 핵심 포인트를 알아봤고요. 오늘은 이제 누에 익은 누에를 수집하는 방법하고 익은 누에의 특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이거를 이제 좀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얘기하면 상당히 양이 많거든요. 누에를 올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누에마다 각 특징이 있고, 또 올렸을 때 순서가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누에 고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홍잠에 대한 익은 누에 수집이기 때문에 제가 핵심 내용을 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도 벌써 18분이 18분이 넘어갔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홍잠에 쓸 익은 누의 특징과 수집하는 방법과 작업의 순서에 대해서 좀 이제 간단하게 아주 얘기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한 5령 8일째 익는다라는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령 8일째, 7일째 자세히 보면은 익은 누의 전조 현상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갖고 작업 일정을 잘 세우셔갖고, 대부분 7, 8일째 나오니까 그렇게 작업 일정이 세워지겠지만, 본격적인 작업 일정을 잘 세워서 오후에 수집을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익은 누에를 수집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이클로 작업을 계획을 하고, 홍장 같은 경우 생산을 할 때 익은 누에를 수집을 한 후 세처, 그리고 토사 방지, 살아있음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찜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빠르게 작업을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서둘러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내용하고 좀 중복되지만, 찜기로 들어간 익은 누에를 제외한 나머지 누에가 토사를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꼭 8도씨에서 용이하게 보관이 용이하게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이물질을 꼭 제거해 주면서 찜기의 작업이 끝나면은 또 보관되어 있는 애들이 찜기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들이 다시 보관되는 이 사이클을 잘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잘 익은 누에들을 선별해 갖고 홍잠으로 작업을 하면은 최상급의 홍잠으로 탄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홍잠에 대해서의 전체적인 좀 그 사이클을 한번 전체 알아봤어요. 이제 기능성으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좀 넘어갈까, 아니면은 이제 뭐 눈꽃 동충하초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기능성으로 넘어갈까를 지금 이제 아직 결정은 못 했는데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좀 더 이제 기능성이 됐던 아니면 눈꽃 동충하초가 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도록 하고, 오늘도 좀 이제 부족한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